안녕하십니까. 타로 심리 상담사 강의를 맡게 된 이덕희입니다. 오늘 처음 1강을 시작할 텐데요. 좀 기대가 되시나요? 네, 타로 심리 상담사는 사실은 심리 상담만 배우는 게 아니라 타로를 같이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지루하지 않게 배우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제1강 우리 타로 심리 상담을 위한 상담의 기초 한번 시작해 볼까요? 타로 심리 상담이라는 것은 일단 타로 심리 상담 뭐 심리는 우리가 다들 알고 있겠지만 유추할 수 있는 단어이고요. 그다음에 상담. 그래서 상담이라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이웃집 아줌마랑 언니 나 상담 좀 해줘. 그래서 얘기를 한다고 그게 다 상담인가? 우리는 전문가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담의 정의를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 그리고 조력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가 상담 활동의 공동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자각 활동을 통해서 문제를 예방하거나 발달과 성장 그리고 문제 해결을 달성함으로써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함께 노력하는 조력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담사,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전문 상담사라는 것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그 내담자를 조력하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리고 내담자의 자각을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요즘 말로 통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같이 알게 해주기 위해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담의 매개체는 사실은 언어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말로 하는 그런 상담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언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현대에는 다양한 상담 도구가 여러 가지 또 기법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담자랑 우리가 효율적으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타로 카드 이외에도 우리가 보드 게임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놀이. 그러니까 우리 요즘 놀이치료라고 하죠. 놀이, 그 다음에 미술치료, 독서치료, 음악치료 등 온갖 창의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리치료사이자 정신과 의사였던 밀턴 에릭슨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학자는 상담은 전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담자에 따라 다양하고 창의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로만 상담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타로 카드를 이용해서 상담 도중에 상담을 원활하게 하고 내담자와 마음의 거리를 좀 좁히고 어떤 상징체와 여러 원형들의 의미를 학습하는 것,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상담의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기본적인 또 상담자의 소양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통합해서 우리가 1강에서 도대체 상담자는 어떤 자질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상담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타로 카드를 이용하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로 카드라는 것은 15세기 이후에 좀 점술 도구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카드의 일종으로 좀 유사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도박장 같은 데서 쓰이는 트럼프 카드가 있고 독일의 타로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17세기 이후에 프랑스로 건너간 마르세유 타로의 영향을 받아서 제작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는 총 78장, 78장으로 되어 있는데 메이저 아르카나, 그러니까 메이저 카드, 마이너 카드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요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저희가 뒷부분에서 많이 또 자세히 좀 다룰 거니까 지금은 개요만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일단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타로 카드, 우리가 요 기본적인 카드를 가지고 저희가 좀 다룰 거예요. 이 카드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여기에 나온 것들이 메이저 아르카나라고 메이저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심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 카드를 보면서 해석을 할 예정입니다. 타로 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타로 카드는 우리가 무의식이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의식화되지 않아 있는 것들, 그것들과 의식을 연결시켜주는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이건 도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로 카드는 점을 보는 하나의 도구이고, 그리고 학문일 뿐이지 카드에 어떤 막 카드 자체에 막 능력이 있다거나 영적인 막 곁들여져가지고 깃들여져가지고 막 이게 우리를 뭐 해하지 않을까 여기에 뭐 무슨 저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 건 큰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카드와 대화한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그 언어 그대로 그 워딩 그대로 카드 자체와 막 대화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누군가 카드랑 막 대화를 한다면은 그것은 이제 카드와의 대화가 아니라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와 대화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정신장애의 일종이라고 알 수 있는 해리장애를 앓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타로 카드들과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들이 뽑은 카드를 우리가 읽고 그리고 해석하고 그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지 가끔 뭐 신뢰를 받은 무속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누구랑 막 대화가 가능하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카드에 어떤 지각을 가진 막 그런 존재를 막 투영해서 그거에 막 관심을 쏟으면 본인이 이상한 망상에 빠져들게 되겠죠. 그래서 무의식 속에 그런 생각들이 막 쌓이게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현실에서 판단해야 될 중요한 문제들을 판단을 잘못하게 돼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본인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순한 도구라고 생각하시고 대하는 게 좋겠다. 뛰어난 상징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의식을 의식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이 카드에 나의 어떤 마음이 투사가 되어 있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질문자들에게 조력하는 도구의 하나처럼 우리가 사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로 카드를 보고 무슨 책을 보고 하면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어요. 타로 카드를 사용할 때 많이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그 용어들을 보시면 덱이라는 용어가 나요. 덱. 그럼 덱이라는 것은 타로 카드 한 벌, 그러니까 78장을 모두 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그 카드 한 벌 있죠. 한 세트를 부르는 그냥 명칭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타로 카드의 종류에 따라서 부수적인 카드가 포함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모든 거를 다 한 세트로 그냥 저희는 타로 카드 덱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십니다. 그리고 아르카나라는 말 아까 나왔죠. 메이저 아르카나, 마이너 아르카나. 아르카나라는 말은 원래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메이저 아르카나를 메이저 카드로 그다음에 마이너 아르카나를 마이너 카드로 해석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아르카나 하면 그냥 카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원이나 이런 것들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메이저 아르카나, 마이너 아르카나 하면 이제 좀 더 전문가스러운 용어를 이해하고 있는 셈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밀이란 뜻이지만 그래도 마이너 카드 이걸 마이너 아르카나 이렇게 부른다. 메이저 아르카나, 메이저 카드 이렇게 부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카드 덱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타로 카드를 검색하시면 굉장히 많은 종류의 카드들이 있죠. 출시된 덱이 한 100여 종, 그리고 뭐 관상용이나 뭐 캐릭터 덱 같은 거 합치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게임 뭐 여러 가지 뭐 또 만화 캐릭터만으로도 만든 것들이 있고 그런 컨셉에 맞춰서 22장 정도만 그리면 되기 때문에 만들기가 좋아 보이지만 상품성이 없기 때문인지 디자인이 막 어려워서인지 공식 상품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이에요. 그래서 22개의, 그 22개가 이제 그 메이저 카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메이저 카드의 개수. 그래서 큰 상징에 맞추고 체계적으로 그리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메이저 카드 하나하나에 뒤에서 공부하시겠지만 많은 뜻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그 뜻을 응축하려면 조금 머리가 아픈 거예요. 뭘 뺄 수도 없고 뭘 넣을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처럼 저희가 기본적으로 쓰는 이런 유니버셜 덱이 있고요. 이런 골든 아트 있고 그 그러니까 스미스 웨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캣타로처럼 고양이를 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놓은 카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취급하는 타로 중에
대다수가 그 US 게임즈,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가 이제 공부할 타로 카드 치면 제일 먼저 나오는 우리가 익숙한 운명의 수레바퀴나 이런 그림들 있죠. 그런 그림들이 있는 US 게임즈의 그 어떻게 보면 출판사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에서 이제 발행한 카드가 있고, 그다음에 로즈카라베오, 그래서 로스카라베오 이렇게 그 사에서 출시한 게 있고, 근데 이외로 뭐 여러 가지의 이런 다양한 타로 카드들이 출시가 되고는 있는데, 덱들을 아주 크게 분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상징을 알기 쉽고 그것들을 다 응용해서 만든 카드예요. 그래서 웨이트 계열과 그 다음에 비웨이트 계열, 그러니까 두 종류로 좀 크게 나눠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부터 좀 알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웨이트 계열 타로들은 유니버셜, 라이더 웨이트, 문가든 이렇게 해서 이런 세 가지 큰 종류 일단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웨이트 계열 타로는 마르세유하고 그 다음에 스텔라, 그 다음에 토트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드들은 약간씩의 의미나 해석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그 유니버셜 그 웨이트 계열 그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상징이 좀 뚜렷하고 일반적으로 책들도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공부하기가, 근데 내가 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참고서적을 보기도, 제가 교환에 참고서적을 넣어 드릴 텐데 조금 1세대부터, 그러니까 제가 타로를 시작할 그 시절부터 거의 뭐 한 15년 정도 됐나요? 그 정도에 처음 접할 때부터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그때부터도 이제 그 저를 가르치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분들이 조금 그래도 정석으로 오랜 경력으로 써오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선생님들 몇 분이 계십니다. 학문적으로 또 유명한 선생님이 계시고, 그런 책들도 참고해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교환해 보시면 참고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덱을 우리가 사용해야 될 것인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유니버셜 웨이트 덱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카드를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보시거나 하면 이상하다, 다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제 카드 처음에 사실 때는 유니버셜 웨이트 덱을 먼저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덱을 해석해야 될까?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카드마다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막 제공이 돼요. 근데 그 키워드를 내가 한 글자도 빠짐없이 외우면 어떤 게 나와도 막 이걸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겠지만, 그러니까 타로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질문자의 무의식과 우리의 무의식이 예쁘게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달달 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느낌과 그리고 전체적인 질문과 그 내담자의 마음과 여러 가지의 흐름을 보는 연습을 하면 어떤 상담 장면에서도 좀 다양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너무 뜻이 많은데 어떻게 외워요 하고 겁내시지 마시고 꼭 외운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카드의 그 느낌, 흐름 이런 거를 우리가 조금 더 그걸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생각하시고 좀 봐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타로 상담을 할 때 심리 상담사에 이거는 어떤 상담사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이고 심리 상담사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걸 배워서 타로의 점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점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타로 심리 상담사라는, 여러분들 이거 시험 보시고 이제 자격증을 얻게 되죠.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면 그냥 나는 그냥 단순한 점술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용적인 존중, 온 질문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내 가치관에 끼워 맞추려고 하거나 네 생각은 다 틀렸어 이렇게 하지 마 하시면 안 되고 수용적으로 존중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분의 아픔을, 그 질문자가 힘든 얘기를 또 해요. 그러면 그 힘든 얘기를 공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로로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우리의 무의식과 무의식이 통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서 내담자의 아픔이 얼마나 더 많이 느껴지시겠어요. 그게 느껴지고 진정으로 공감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나는 사실은 이 카드 보고 그렇게 느껴지지도 않고 잘 모르겠는데 막 거짓말을 하거나 뻥 튀어서 얘기를 하거나 이 카드는 정말 나쁜 카드예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진솔성이 떨어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나누기에 정말 힘들고, 그리고 질문자에게도 아까 상담은 뭐라고 그랬죠? 조력하는 활동이라고 했는데 도움이 되겠는가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안 되겠죠. 그래서 상담사의 기본적인 자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솔성,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전문가로서의 전문성을 키우려고 노력해야 하고, 그 구체적인 것들을 끊임없이 탐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사의 기본 태도를 여기 나와 있는 이칼 로저스라는 학자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방법을 쓰면 사람은 자체적으로 본인이 힘듦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조력해주면 이 내담자는 공감적 이해를 받고 수용적으로 존중해주면 자신의 문제를 뚫고 나갈 힘이 있다. 그 유기체에 당당한 힘이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조력하는 좀 지혜로운 상담사가 되기를 저는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세, 자기 수용. 예를 들어 내담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이러저러 얘기를 하는데 나도 수용이 안 돼. 내 단점은 다 없애버리고 싶고 막 좋은 점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아주 곤란하겠죠. 그래서 타로 심리상담사, 심리상담사는 자기의 강점이란 약점을 자신의 일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이런 약점이 있지만 그래도 난 이런 강점으로 약점을 커버하거나 이 약점을 받아들이고 내가 잘 다스리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이런 모습이 받아들이는 모습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방적인 태도입니다. 이 개방적인 태도, 새로운 경험, 그리고 자신의 것과 다른 유형의 삶과 그 가치를 내가 수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의 예들이 있겠죠. 나랑 생활 방식이 틀리다고, 뭐 다르다고, 너 그건 아니야. 틀렸어. 난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인정 못해. 요즘에 인정 못해. 우리가 싸울 때 보면 난 그거 인정 못해 라고 하죠. 개방적인 태도로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정도. 그래서 내가 좀 가까이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고 수용하려는, 기꺼이 수용하려는 태도가 상담사에게는 필수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복지에 대한 관심. 이 사람이 나와 상담을 하면서 돌봐지고 배려받고 그리고 집단 상담 같은 걸 할 때는 이 집단원 전체가 한 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타로 심리 상담 하다 보면 혼자 오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 명 오는 사람도 있죠. 그럼 옆에서 뭐 예를 들어 친구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친구는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는 같이 하고 싶은데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커플 상담도 있고 하잖아요. 그때 일방적으로 누구의 편만 들어서 뭐 혼을 낸다든지 이런 장면들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상담을 하러 온 그 많은 다수의 내담자이건 소수의 내담자이건 진심으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좀 가치 있는 존재로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태도가 상담사의 윤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타로 상담사를 배우다 보면 일반 사람들이 타로를 넘겨서 이건 무슨 뜻이고요, 무슨 뜻이고요 설명해 주는 거 이외에 타로의 역사도 있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있고 뭐 생명나무 이론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있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궁금해서 왔는데 그거를 설명하면 어떻겠어요? 너무 지루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럴 때 유머 감각이 필요한데, 그리고 내가 상담을 해주면서 이거는 좀 내가 듣기에도 약간 조심스럽고 좀 안 좋아. 카드가 막 하트에 칼 꽂히고 막 이런 카드가 나왔어요. 안 좋네. 깨지겠어요. 이거는 깨지실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온 사람들은 나는 애인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아서 왔는데 상처를 받겠죠. 그래서 치료적인 의미로 좀 웃음을 안겨줄 수 있는 말이라든지 좀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 물론 진솔하게 대하는 것과 유머를 사용하라는 것은 상충되는 말이 아니에요.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것들이 그 무게에 우리가 불행이라고 이름 지어놓은 그 무게에 이렇게 눌리지 않도록 우리가 좀 상담할 때 약간의 유머도 자질로서 필요하다라고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감적 이해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감이라는 것은 감정을 공유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경험하고 나누는 것을 원해요. 나누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정서적이거나 그런 정서적 교감, 제가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무의식과 무의식의 만남, 그리고 이 교류가 끊임없이 필수 요소로 필요하기 때문에 공감은 우리 뭐 꼭 상담사 아니라도 정말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또 중요한 기본 윤리 있습니다. 상담할 때 상담자가 전문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충분한 지식과 그리고 기술, 태도를 갖는 상담사의 유능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거든 뭐 이건 별거 아니잖아요 라고 상담사 혼자 판단할 수 없어요. 내담자가 상담에서 말한 내용의 전부나 그것들은 상담자와 내담자만 공유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 보장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요즘에는 어떤 게 있냐면 뭐 자살이나 이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어떤 극단적인 결심을 하기 전에 내가 이걸로 한번 그래도 물어라도 봐야지 라는 걸로 오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상담 전에 항상 생명의 존중 서약 뭐 사인을 해서 쓴다든지 설명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확한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상담의 여부를 좀 결정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요즘에는 개인정보법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어떤 타로 상담 하시면서 또 뭐 사주나 이런 것들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회기 상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의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말씀드렸고, 그리고 상담자랑 내담자 간의 이중관계, 다중관계가 좀 금지됩니다. 시작하시면 돼요. 타로 카드는 그리고 여러 가지의 이제 또 질문 사항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앞에서 말했던 다중관계, 이중관계 부분에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다중관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돈을 받는 거 이외에 경제적인 그런 뭐 아니면 성적인 그런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럼 타로 카드가 저 이제 알았어요. 돈적인 관계도 안 할 거고 나 신의를 지킬 거고 진실하게 할 건데 선생님 근데요 이렇게 한 거는 이게 정확해요? 라고 물어보는 질문자들이 굉장히 많죠. 내담자들이. 이러한 질문들은 되게 절대적인 거를 의미를 해요. 답을 하자면은 절대적인 건 없어요. 정확하다? 뭐 100%다?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타로 카드에 대한 여러 가지 논문들도 나오고 요새는 연구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나오지만 타로 카드가 이제 무의식과 그리고 자신의 믿음들 그런 것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들은 조금씩 연구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타로 카드라는 도구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무의식 속으로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좀 믿음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뭐 플라시보 효과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말이 씨가 된다는 말처럼 믿음이 좀 실려 있는 말의 영향은 좀 위대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다 하면 우리 계속 최면 걸듯이 얘기하면 이루어지는 확률이 많다. 이런 것들도 요새 많아요. 그리고 타로 카드 해석 상담에서 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타로를 리딩할 때 질문자에게 좀 직선적인 표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처되는 표현, 부정적인 표현보다는 좀 무의식의 세계를 함께 좀 탐구한다, 함께 탐험한다는 좀 조력자처럼 겸허한 마음으로 좀 임해야 된다. 애초에 그런 자세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누는 내용은 우리 모두 비밀이에요 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저 죽고 싶어요, 자살할래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저 열받아가지고 쟤 죽일 거예요, 이런 것들, 무슨 다리 안에서 백화점을 폭파할 거예요, 불 지를 거예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아동학대나 청소년 학대, 그리고 뭐 재판 과정에서 혹시라도 정보의 공개가 요구될 때는 비밀 보장이 예외된다는 것들을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좀 타로 심리 상담의 정의나 그리고 주요 용어들 몇 개, 그리고 타로 심리 상담을 하기 위한 우리 자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타로 심리 상담사의 기본 윤리까지 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타로의 역사와 들어갈 2강에서 다시 뵙기로 하고요.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